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줌 하고 오신 시점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랑 제가 만나기도 전에, 어, 이렇게 수업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랑 이거랑 이거 같이 해봤죠. 프로그래밍은 단지 도구예요. 다만,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러한 재밌는 문제들, 조금 수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같이 해봤을 거고요. 이제 다른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의 구조를 배울 거예요. 방금 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기초였다면 이제 구조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구조가 잘 짜여져야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구조는 뭐냐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리 어렵진 않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자,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거를 조건이라고 하죠. 자, 이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3이라고 돼 있고 A가 2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맞으면 이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맞다고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뭐 제가 아마 줌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했겠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자. 조건이죠. 만약 좋으면 소풍을 가자. 만약 좋으면 소풍을 가자. 그렇지 않으면 카페에 가자. 만약 좋으면 소풍을 가자. 비가 오면 카페에 가자. 눈이 오면 운동장에 가자.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해볼 거예요. 조건이 하나만 있고 참일 때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있고, 어, 아닐 때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같이 쳐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사용자랑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A에다가 과일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받은 게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했어요. 받은 게 사과면 이럴 때 if에 땡땡이 붙습니다. 항상 조건문의 마지막에 땡땡이 붙습니다. 그 말은 if와 이 땡땡 사이에 있는 거가 물어보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프린트 입력한 과일은 사과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자, 앞에 땡땡을 하고 엔터를 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두 칸씩 띄워졌죠. 원래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통 네 칸인데 여기는 두 칸이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if를 하고 조건에 맞으면 맞을 때 하는 게 바로 이 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절이 어, 맞을 때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if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if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프린트를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참일 때 이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긋났다 그럴 때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if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if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파이썬은 더 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땡땡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가 내어쓰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이 참일 때 동작하는 거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실험해 볼게요. 과일 이름 내가 사과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과일은 사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사과가 아니라 포도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A가 사과일 때만 동작하게 돼 있어요. 사과가 아닐 때는 뭘 동작할지 몰라요. 음. 자, 이번엔 숫자로 가볼게요. 숫자도 한 번만 실험이에요. 자, 과일 이름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숫자죠. A를 내가 5라고 입력하면 입력한 숫자는 5입니다. 자, 그러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5가 아닌 다른 걸 입력하면 3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전번에 연산자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전번에 우리가 연산자라는 걸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뭐 몫이랑 나머지랑 제곱까지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리고 논리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배웠었죠. 자, 근데 지금은 비교연산자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템프라는 건 여기서 이제 그냥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온도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50을 입력하고 만약에 온도가 30보다 높으면 팬이 돌아갑시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온도를 입력받습니다. CPU 온도. 그래서 만약 온도가 30도 켜자마자 30도는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50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50도보다 크면 CPU 펜 동작 이렇게 볼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CPU 온도가 49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다시 한번 CPU 온도가 57도다. 그러면 CPU 펜 동작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 가까이에 있는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워 미닛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몇 시에 끝나요? 보통 이쯤 끝나나요? 음. 자, 그리고 만약 HM님이 15시 30분보다 크다. 그러면 집에 가자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쉽죠? 이거 가지고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답이 보일 텐데, 자, 지금 보이더라도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15세 이상의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나이를 딱 입력했는데 17을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13이면 묵묵부답 하는 걸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멈췄죠? 자, 멈췄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틀린 게 보이시죠? 자, 제가 그냥 풀어볼게요. age라는 변수에다가 나이를 입력받을 거니까 인풋을 하고 나이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 나이가 더 15보다 크니? 그러면 말해주세요. 이 영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이를 여러분들은 13세니까 그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티켓을 살 수 있는 16살이다. 그러면 이 영화 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연산자를 조금 더 사용해 볼게요. 자, 논리연산자가 뭐냐면 논리연산자입니다. 막 이 산술연산자, 뭐 비교연산자 막 이게 많죠.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논리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회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렬로 배터리를 두 개 연결하면 불이 켜지고 병렬로 배터리를 연결해도 켜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논리연산자 종류에는 OR랑 AND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뭐가 나오나.
1이 나오죠. 다시 한번.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뭐인 것 같으세요? 음, 음. 자, 이 오어랑 엔드는 뭐냐면 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구나. 어, 자, 뭐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만 맞아도 정답이면 정답, 아니면 둘 다 맞아야 정답이냐 정답,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만약에 트루랑 붙으면 트루야. 근데 트루랑 폴스랑 붙으면 폴스가 됩니다. 그럼 폴스가 붙으면 폴스, 스랑 폴스가 붙으면 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0 곱하기 0은 0이다. 이게 엔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똑같을 때만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엔드라고 해요. 어, 그리고 둘 다 똑같을 때만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게 맞죠. 근데 OR은 달라요. 뭐냐면 둘 다 참일 때는 둘 다 참이구나. 근데 하나만 참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입니다. 그래도 참이에요. 근데 둘 다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자, 아까도 보셨죠? 1이 트루고 0이 폴스로 보통 써요. 자, 이렇게 되셨죠? 네. 자, 하여튼 둘 다 맞아야 된다면 AND를 쓰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면 OR을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쓰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시험이 있는데 1번 문제, 2번 문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A가 1이고 B가 어, A가 뭐 5점을 맞았고 B가 뭐 1점만 맞았어요. 근데 5점만 맞아도 돼. 그럴 때 if A가 5거나 아니면 B가 5, 둘 중에 하나만 5점을 맞으면 돼. 둘 중에 하나는 5점이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뜨죠? 둘 중에 하나는 5점이다.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AND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5점이어야 되니까 이게 안 뜨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둘 다 5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5점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가 5점이 안 돼. 그러면 안 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화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거를 실행하는 거고, AND는 둘 다 이게 맞아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네, 좋아요. 네, 제가 예제로 드린 게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이걸 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어 이제 누가 이제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자, 맨발만 아니면 나는 마음에 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쓰는 거가 있어요. if not을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뭐뭐가 아니면 그거를 쓰셔도 됩니다.
자, 잠깐 정지해 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정지해 보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자, 패션이 이 친구는 맨발로 나왔어요. 나는 패션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샌들에 양말만 신는 게 아니면 괜찮아 라고 해봅시다. 오, 예쁜데 옷.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죠, 애가 맨발로 나왔는데 나는 샌들 양말만 아니면 되니까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뭐뭐가 아닐 때는 뭐뭐일 때, 뭐뭐가 아닐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낫을 쓰셔가지고 이렇게도 뭐 가능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보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뭐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쉽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때를 확인해 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A가 3이에요. 아니, 봤죠, 이번도. 입력 숫자를 할 거니까 할게요. 뭐냐면 이 A가 10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10보다 작거나 같네.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입력 숫자를 입력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트로 확인해서 확인해 볼게요. 인트로 해야 이제 이게 비교가 되겠죠? A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1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땡땡 한 다음에 그럼 10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이제부터 아니라면 이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else하고 땡땡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카페에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고 뭐 시키면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서 anything else 이렇게 하잖아요. 그 else의 else입니다. 자, 입력 숫자 9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10보다 작거나 같네 나오시죠? 원래 if에서 참이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참이었을 땐 여기, 참이 아니었을 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조건이 3개일 순 없나요? 그죠? 3개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else if를 씁니다.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하고, a가 1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하죠. 10보다 작네. 자, 1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남은 건 뭐가 있겠어요? 10일 때밖에 없죠? 10이네. 약간 이상한데? 욕 같나?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입력 숫자가 15를 하면 1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실행. 8이면 10보다 작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실행. 그러면 10, 그쵸, 여기 안 걸리고 여기 안 걸리니까 여기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한 가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A, B, C, D, E, F 뭐 이렇게 주잖아요. A, B, C, D, F 이렇게 주는데 어, 초등학교, 중학교로 따지면 뭐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점수를 한 다음에 점수가 90점보다 높으면 A, 80보다 높으면 B,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C라고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90점보다 높으면 A, 80점 이상 B, 아니면 다 C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성적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네, 시험 성적은 물어보고요. 만약 시험 성적이 90점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A. 자,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게 되어 있죠? 백스페이스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0점보다 높으면 아니지. 자, B. 자, 90하고 80점 이상이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90점에서 걸렸으면 이미 여기를 하고 if 문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서 성적 물어보고 90점 넣으면 여기 실행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80점보다 높으면 이거 들렀다가 여기 거쳐서 빠져나갈 겁니다. 둘 다 아니면 마지막 걸 출력하고 빠지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험 성적은 97점입니다. 그럼 A네. 만약에 제가 85점입니다. 그럼 B네. 자, 그러면 65점입니다. 그럼 C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해볼 건 뭐냐면요. 자, 방금 해본 게 이거예요. 조금 이제 쉽게 한 거고.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자릿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입력하소 해가지고 33 하면 두 자릿수라고 표시를 하고 진짜 1000 이렇게 하면 세 자릿수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 이상부터는 무조건 세 자릿수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한 자릿수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면 두 자릿수, 뭐 827 이래가지고 세 자릿수면 세 자릿수,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보다 크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세 자릿수 이상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어, 조금 시간이 걸려도 풀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이렇게 문법 같은 거는요, 뭐 이게 프린트고 이게 인풋이고 이런 거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런 거는 그냥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컴퓨터 쪽에 그리고 정보 쪽에 영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풀어낼 것인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잠깐 멈췄다가 올게요.